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현재 대학생과 일반인 파트너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전이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그 치매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수료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육 들으시느라 조금 시원섭섭한 느낌도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오늘 처음 뵙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그 이전 시간에 치매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해서 다들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치매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현황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죠. 네,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을까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선생님? 네, 그렇죠. 60만 명. 네. 네, 현재 2014년 12월 기준으로는 현재 61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61만 명이라고 하면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제주도민의 수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 인구도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매 인구 수는 2030년에는 100만 명이 넘어서고 2050년에는 2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의 치매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경기도에는 현재 11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약 5분의 1 정도의 치매 환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2013년도에 조사된 설문조사인데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병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살면서 가장 두려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치매요? 네, 아무래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교육을 들으셨기 때문에 치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에서 1위는 암, 2위가 치매라고 응답을 했지만 60대 이상의 응답을 다시 재조사해 본 결과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두려운 병 1위로 치매를 꼽았고 2위로 암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두려운 병으로 치매를 꼽아주셨는데 치매가 왜 가장 두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낫지 않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네, 낫지 않는 병이라고 그렇고 또 다른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 설문조사에서 치매가 가장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가족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힘든 병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어서 가족의 부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에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슈화가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떤 선생님께서 한 연예인의 실명까지 거론을 해주셨는데 한 남자 연예인의 아버지가 치매인 부모님을 모시다가 그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세 사람이 모두 동반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치매 환자의 부양 부담이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치매 특별등급 5등급이 시행된 것도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치매 특별 등급 5등급이 실시가 됐고 치매 가족 휴가 제도도 현재 도입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왜 36시간일까요? 네? 네, 선생님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선생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이 책 제목이 왜 36시간이냐면 치매 환자 가족에게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처럼 매우 길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36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치매 현황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러한 치매는 뭐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 1인당 치매 환자 가족이 연간 지출한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에 달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치매로 인해서 매년 10조 원 가까운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1년 예산이 17조 원 정도인데 경기도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매년 치매로 인해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2030년에는 40조 원 가까운 비용이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전에 들으셨던 내용들 다들 기억나시는 거죠? 네, 긍정의 의미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치매 문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자원봉사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해온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다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역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많이 네, 대답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다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네, 다들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의미란 네, 자원봉사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쵸. 대가 없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자원봉사의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원하여 받들고 섬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인해서 남을 돕는 활동,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은 물론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을 보자면 크게 이 네 가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 네 가지를 꼽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네, 단어만 보시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출처해온 자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선생님? 그쵸, 네. 현재 우리나라는 약 5,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1365라는 사이트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인원은 약 9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약 18%의 인원이 1365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1365 사이트나 BMS에 둘 중에 한 가지에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선생님들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네. 1365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VMS도 있으시고요. 네. 여기 그 활동 인원 위쪽에 보시면 활동 인원이 있는데 여기 있는 활동 인원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동안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26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자료를 한번 보자면 가장 많이 1365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을 많이 한 연령대는 바로 10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률이 많은 연령대는 20대인데 20대의 활동률을 보면 20대의 활동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등록률만 조금 높은 상태이고요. 실제로 활동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를 제외하고 어디일까요? 그쵸, 네. 50대, 60대가 등록률은 높지는 않지만 높은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외국 선진국과 조금 비교한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2013년에 약 17%의 인구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앞에 제가 알려드린 자료랑 조금 달라요. 앞에 보여드린 자료는 1365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였고 이건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서 직접적으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다른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그쵸,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선진국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좀 강제적인 면도 조금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참여를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자발성에 의해서 이렇게 참여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 실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 제가 아까 10대들의 자원봉사 등록률과 활동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대들이 왜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냐면 지금 학생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그쵸, 의무 활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의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체 자원봉사자 중에 학생 비율은 약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5% 정도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원봉사자의 수는 굉장히 적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대학생 학생들이 굉장히 자원봉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도 그냥 중고등학생처럼 졸업을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필수로 이수돼야 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양 과목에도 자원봉사 과목이 신설이 됨으로써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학점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남은 시간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채움으로써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오는 자원봉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과도 사회복지과도 아니고 관련된 학과도 아닌데 왜 자원봉사 활동에 왔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점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자원봉사에도 성수기가 있습니다. 11월, 12월이 자원봉사 성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졸업을 할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동안 못 채웠던 봉사활동 시간을 다 채우려고 선생님 저 9시에 가서 6시에 끝나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한 면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자원봉사 활동이 자신이 원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점수를 위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취업을 하면 봉사활동이 그렇게 의무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대기업에서는 상위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가족들의 봉사활동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사람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까지도 네,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이 의무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네, 내용이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 특히 치매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돼서 잘 안 보이는 면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노인 인구는 약 66%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지만 치매 인구는 77%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치매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기 진단 사업을 아시겠지만 치매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61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들에게 또는 잠재적인 노인들까지 치매 환자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수의 치매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많은 검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별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선별 검사를 정해진 요원들만이 실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인식도 점수 수준이 6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시험을 보셨는데 60점이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 그러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우,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그쵸. 걱정이다, 걱정.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60점 정도 수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치매에 대해서 관심과 두려움의 정도가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네. 치매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크게 나눠보면 제가 지금 4가지로 나눴지만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또는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치매 관련돼서 그 외국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은 좀 특이한 보건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속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영국에는 약 8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고요. 10년 안에 100만 명, 2050년에는 170만 명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영국은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은 이런 문제점을 느껴서 2012년에 전 세계 최초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목표를 액션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매에 관련된 돌봄이나 보건의 개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 연구의 촉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매 우호적인 공동체 구성이라는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치매 우호적인 공동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톨 도시는 치매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치매 우호 도시로 꼽히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꼽히고 있는데 이 브리스톨시에서는 쇼핑센터나 또는 길거리에 치매 환자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이 시에 브레이스라는 재단이 따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치매 연구만을 위한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업체라던가 시민들이 치매 연구를 위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주최를 해서 기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 기금이 현재 24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금을 모금을 했죠. 이 재단은 1987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부터 꾸준히 모금해온 금액이 240억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에는 브리스톨 대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브리스톨 대학교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홈 서비스는 치매 환자가 시설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도 독립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홈 서비스도 브레이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톨뿐만 아니라 영국 각지에서 치매 우호적인 공동체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국의 디멘시아 프렌즈라는 사업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치매 친구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매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위한 그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5년까지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약 60만 명 가까운 인원을 양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영국의 디멘시아 프렌즈가 된다면 치매에 대한 SNS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치매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직접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멘시아 프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활동은 바로 치매 알림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멘시아 프렌즈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디멘시아 프렌즈가 먼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는 치매 알림이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멘시아 프렌즈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의 내용을 담은 약 6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디멘시아 프렌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시아 프렌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디멘시아 챔피언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디멘시아 챔피언은 디멘시아 프렌즈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디멘시아 프렌즈들을 위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일종의 강사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트레이닝에 참여를 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디멘시아 프렌즈나 디멘시아 챔피언 교육 과정의 특징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치매 파트너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과정이 열리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 사회마다, 시마다 또는 구마다 이런 교육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육을 받고 디멘시아 프렌즈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조금 특이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매가 혹시 어떤 한자를 쓰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쵸. 어리석을 치, 뭐 미칠매. 이래서 어리석고 미친 사람. 네, 직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 단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게 하고 편견을 가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지증이라는 단어를 2004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인지증은 치매가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인지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종의 오는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네,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노인 인구고요. 노인 인구 중에서도 4분의 1이 치매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경도 인지 장애로 판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1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본은 3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이러한 치매 환자 수는 2035년이 되면 45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치매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잡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렌지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5개년도마다 이런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플랜을 세워서 현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적인 치매 케어 방법의 작성 또는 보급, 그리고 뭐 치매 가족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인재 육성 등의 7가지 목표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안에 치매 봉사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봉사 서포터즈 인원은 2012년 기준으로 약 3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17년까지 60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지증 서포터즈가 과연 무엇인지, 치매 서포터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치매 서포터즈도 영국의 디멘시아 프렌즈와 마찬가지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증 서포터즈는 2005년부터 도입돼서 모집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일본 전역에 약 480만 명 정도의 인지증 서포터즈가 모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증 서포터즈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 외에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알리는 일종의 치매 알림이 역할을 가장 크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지증 서포터즈도 초기에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인지증 서포터즈 교육 같은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과 치매 환자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을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실시를 하고요. 이 교육을 수료를 하게 되면 아래 오른쪽 아래 팔찌 보이시나요? 네, 저런 주황색 팔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 주황색 팔찌는 오렌지 링이라고 부르고요. 일종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육을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주는 대신 저런 팔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서포터즈들이 팔찌를 하고 다니면 주변의 치매 환자가 저 사람은 뭐 치매 환자이거나 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저 사람은 인지증 서포터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디멘시아 프렌즈에서는 디멘시아 챔피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러밴 메이트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시아 챔피언과 마찬가지로 치매 서포터즈들을 교육하는 일종의 강사단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그 디멘시아 챔피언은 약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됐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빡빡합니다. 그래서 1년간 약 10회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양성을 하는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의 참여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인지증 서포터즈 교육은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군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인지증 서포터즈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뿐만 아니라 경찰 또는 은행 직원, 은행 간부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무작정 그냥 치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실제로 은행에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스톨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일본도 한 현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현을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 일본에는 총 43개의 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마모토 현에는 가장 많은 인지증 서포터즈들이 있고요. 구마모토 현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인지증 서포터즈의 수는 약 17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1인당 3명의 인지증 서포터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환자가 머무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 목욕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치매 환자가 길을 잃으면 경찰서로 안내하고, 또는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처럼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 가족이 이런 개호보험의 혜택을 잘 모를 경우에는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에 대해서 알리는 치매 알림이 역할을 가장 크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구마모토 현은 치매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인지증 서포터즈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치매 조기 발견 또는 치료를 하는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치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과 일본 치매 자원봉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제가 지금 두 가지 나라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선생님? 교육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그렇죠. 네, 교육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서포터즈들 모두 그냥 바로 치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봉사활동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교육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치매 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앙치매센터 선생님들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중앙치매센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앙치매센터는 201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된 이후부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대학생 파트너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파트너는 일종의 치매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모집되어 온 이 활동들이 작년부터는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가 돼서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약 2만 명 정도의 치매 대학생 서포터즈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치매 서포터즈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 속 예방 실천을 통해 치매 예방이 가능함을 홍보하기 위한 치매 서포터즈, 치매 파트너 사업을 2018년까지 5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 파트너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증 서포터즈나 디멘시아 프렌즈처럼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서포터즈 사업들을 제외하고 치매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 있냐면, 지역 보건소나 치매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라는 곳에서는 그 마을 치매 서포터즈 및 치매 서포터즈 강사를 현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냥 서포터즈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 교육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조금 심화 과정을 배워서 강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치매 서포터즈 강사단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100세 건강학교 수업을 심화 과정까지 다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및 그 각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기업 파트너, 전문가 파트너, 대학생 파트너 이런 파트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한 가지만의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뭐 보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통합을 해서 해결이 가능한 이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다학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 파트너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 치매 파트너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 치매 서포터즈라는 것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마다 치매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치매 전문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는 이런 인원들을 연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인이나 또는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반인 부분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치매협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약 1회 정도씩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무료 교육입니다. 교재비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무료 교육이고 강의 시간이 약 7시간 정도씩 굉장히 길죠. 7시간 정도씩 약 5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치매 서포터즈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 센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영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치매 서포터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내 대학생들과 일반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1,500명 그리고 일반인 1,500명 해서 약 3,000명 정도의 현재 치매 파트너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파트너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사업들은 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활동이라고 해서 치매 극복의 날이 혹시 언젠지 아시나요? 치매 극복의 날? 네, 치매 극복의 날은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9월과 10월에 굉장히 행사 활동이 많은데 이런 행사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재능 활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파트너처럼 나는 내 재능을 활용을 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능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대학생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치매 단축형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형 선별검사 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수원에 있는데요.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월 1회 치매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 활동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활동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대학생 사업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모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저희 7월 23일에
수원에 있는 한 시장을 방문해서 치매 체크 활동을 진행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피켓도 제작을 하고요. 치매 관련된 OX 퀴즈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빈칸 넣기 퀴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해드리고 치매 체크 검사, 치매 선별 검사 활동을 진행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9월 13일 날 저희 진행됐던 치매 극복 걷기 대회인데요. 이건 저희 센터에서만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동시에 9월 13일에 동시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위한 부스들도 운영을 했고요.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저희 상품도 푸짐하게 이렇게 들었던 활동입니다. 저희 10월 31일 날 치매 어르신과 치매 가족들을 모시고 민속촌으로 나들이 활동을 다녀왔는데 치매이신 분들은 사실 나들이를 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해서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치매 어르신과 가족과 1대1로 매칭이 돼서 나들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파트너 교육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수료하신 다음에 파트너로 인정이 되시게 되는데요. 저희 교육을 수료를 하시면 수료증도 제공을 해드리고 약간의 인식 개선 홍보물도 함께 지급이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려고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의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에 나오셨던 그 어르신이 치매 환자의 모습을 다룬 이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얘기하고 길을 가다가 네. 안내를 하고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한탄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다가와서 네네. 가정학을 해주니까 좋아지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으세요? 그쵸, 네, 모든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 네, 네, 이런, 그쵸, 그쵸. 네, 그쵸. 보통 그 치매 어르신들이 어떨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하면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치매 가족분들도 가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치매이신 분, 실제로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기억이 안 나니까 속이 편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거는 아니시거든요.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치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중에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요. 조금 와닿으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치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너무 사실 이전에 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지금 좀 너무 긴장도 많이 한 상태이긴 한데 네, 많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